안녕하세요.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는 HR리그의 히딩크, 저 윤현진이 알려주는 인적자원개발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이 인적자원개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끝까지 파이팅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엔 에디 모형과 첫 번째 단계인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설계에서 평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디 모형의 각 단계는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정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설계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데 분석과 설계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에서 도출된 내용을 어떤 순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설계하는 것이 설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에는 4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학습 목표 기술, 평가 전략 수립, 과정 설계, 교수 전략 수립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의도하고자 하는 학습 결과로 교육 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달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위동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행위동사요. 쉽게 말해 관찰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게 가시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반부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노하우가 있는데요. A, B, C, D만 알면 됩니다. A는 학습자를 뜻하는 audience, B는 행위를 의미하는 behavior, C는 조건을 뜻하는 condition, D는 기준을 의미하는 degree. 이 A, B, C, D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즉, A는 C라는 상황 하에서 D 정도 수준으로 B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기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산직 사원은 직무 매뉴얼을 사용하여 0.05% 이내의 불량률로 부품을 조립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학습 목표를 기술할 때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행위 동사입니다. 그 이유는 관찰 및 측정 가능한 행위 동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모호하고 추상적 행위 동사, 즉 제거할 수 있다, 함양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목적이 지식, 기술, 태도 영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영역별, 수준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행위 동사들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영역별 학습 목표 및 행위 동사의 예시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평가 전략 수립은 학습 목표에 명시된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 여부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설계하는 것으로 방법은 학습 목표를 작성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 내용과 상황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 계열을 평가 기준, 평가 자료,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 장소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효과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 평가 전략을 수립해야만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X축을 시간대별로 두고 Y축을 평가 수준, 평가 내용, 목표 수준,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정 설계는 학습 목표에 이거 학습 내용을 상세화, 계열화하기 위한 것으로 방법으로는 먼저 과정명을 명시하고 학습 목표를 기술합니다. 이후 과목명, 과목 목표, 과목 내용, 수행 수준, 교육 방법, 보조 자료, 교육 시간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수행 수준을 제외하고는 앞서한 프로세스를 통해 작성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행 수준이 뭐냐고요? 수행 수준은 메릴의 수행 매트리스를 활용하여
과정의 수행 수준이나 내용 형태를 고려하여 과정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수행의 수준과 내용의 깊이, 난이도인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과정 설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교수 전략 수립은 과정에 대한 교수 활동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것으로, 방법은 교수 활동을 단회의 9가지 교수 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수 전략을 도입, 전개, 마무리 3단계로 구분하여 9가지 교수 활동과 연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로 간의 9가지 교수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위 획득, 목표 제시, 선수 조건 회상 자극, 자극 자료 제시, 학습 안내, 수행 유발, 피드백 제공, 수행 평가, 파지와 전이 촉진 순으로 교수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서에 의거 교수 활동을 전개하다 보면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교수 방법, 전달 매체 등 교수 세부 활동 설계를 통해 마무리하면 됩니다. 세부 활동은 다음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설계 단계였으며 AD 모형 중 분석, 설계만이라도 잘 준비한다면 교육 담당자가 과정을 기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의 다음 단계인 개발에서는 교수자가 교육에 필요한 도구 및 자료를 개발하는 단계로, 개발의 마지막 활동은 교수자의 강의 준비가 충실히 준비되었는지 최종 점검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의 교환 및 교재 등은 예시를 통해 세부 활동 결과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에서는 분석, 설계, 개발을 통해 교육 준비와 운영을 하는 단계로 입과 전, 중, 후 시간대별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자 등의 관리와 평가 자료 수집이 원활히 진행이 되는지, 개선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교육 운영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D 모형 중 마지막 단계인 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목적은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효과 측정은 물론 프로그램 개선, 의사결정 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업교육 등에서 일반적으로 커크패트릭의 4수준 평가 모형에 준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수준 반응평가는 학습자들이 만족했는지 확인하는 평가로 교육 내용, 교수자 등에 대한 교육생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법은 통상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지나 인터뷰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수준 학습평가는 무엇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웠고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는 평가로 사전, 사후평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필 및 실습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평가 문항을 개발할 때는 메릴의 수행 매트릭스의 수행 수준과 내용 형태, 즉 예시와 같이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문항을 개발하면 양질의 평가지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3수준 행동평가는 배운 대로 행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로 실제 업무에서 적용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교육 종료 후 3개월 내외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방법은 설문지, 실천계획 이행 여부, 사후과제 수행 결과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행동평가는 결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학습 전이 모형과 연계하였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수준 결과평가는 조직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평가로 교육의 효과로 나타난 정량, 정성의 기여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조직의 성과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프로그램 단위별 또는 여러 프로그램의 성과를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평가를 위해서는 과정 선정이 중요하며 사전에 철저한 기획, 준비, 실행이 선행돼야 목표했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수준별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설계 단계에서 평가 전력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에디 모형은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보편적이고 가장 널리 쓰여지는 모형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에디 모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HR더가 지금까지 학습한 에디 모형으로 현업에서 양질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